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맛보기 서정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인공지능의 의미,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2차시 고령화 사회 발표자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에 관해서 조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서 가공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단 실제로 실습 활동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엔트리라는 우리가 코딩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죠. 엔트리 도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인공지능을 적용해보고 또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10차시까지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엔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엔트리의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트리에 대해서 좀 혹시 모르겠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과정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트리 우리가 이제 작품 만들기로 들어온 초기 화면이죠. 초기 화면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자료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영어죠. 인공지능 맛보기 2차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목을 바꾸었으면 항상 엔트리의 특징은 저장하기. 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야지 저장이 된다라는 점이죠. 좀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자동으로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엔트리는 물론 웹의 어떤 저장소에 저장이 되지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지만 꼭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 내 작업 내용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좀 시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엔트리로 구현을 해볼 건데 엔트리로 구현을 하다 보니 우리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조금 스토리텔링의 어떤 시간, 엔트리에 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발표 자료 만든다면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엔트리를 통해서도 훌륭한 애니메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발표 자료도 만들 수 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어떤 블럭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엔트리에서 글상자도 만들어 보고 신호 보내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주제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출생률이 작고 또 출생률도 작은데 사망률도 작다 보니까 나이 드신 고령의 사람이 많은 그런 비율이 많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어느 정도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지,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엔트리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 엔트리봇이 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엔트리봇을 안 쓸 거라서 요 엔트리봇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하나 가지고 올 건데요. 배경 자료는 더하기를 눌러서 배경 눌러서 우리가 이번에는 교실의 환경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놀이라는 요 배경을 하나 추가하고요. 요 교실에서 같이 공부할 가르쳐줄 선생님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 저는 요 선생님 한 분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요 선생님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내용을 바꾸셔도 돼요. 저는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시작하기라는 버튼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에 엔트리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할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말풍선으로 이렇게 말하기 기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어주는 기능도 필요하겠죠. 실제로 목소리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를 그대로 목소리로 읽어준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평소에 기술로 접목하고 이제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이 엔트리에서는 인공지능 블럭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럭으로 우리가 읽어주기라는 이 블럭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말하기, 말풍선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인공지능 블럭을 가지고 읽어주는 이런 두 가지 블럭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한번 저는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인공지능 블록에다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오류가 있다면 뭘 해야죠? 디버깅 해야 되겠죠. 자, 수시로 테스팅 해보는 습관 필요하겠죠. 테스트 해볼게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주 말풍선과 실제로 선생님이 읽어주시기도 하죠. 만약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이렇게 여성 목소리를 보통 속도 혹은 더 빠르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도 속도 조절할 수 있고요. 높이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옵션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두 블럭만 가지고도 말풍선과 실제로 읽어주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블럭을 계속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두 코드를 계속 활용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요 두 블럭이 그대로 복사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럭에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역시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요 텍스트를 읽어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여기에서 저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고령화 사회로 바뀌었어요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언제부터인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웹에서 정보를 얻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차시에서 실제로 공공 데이터 포털 공공 데이터에서 한번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실습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엔트리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테이블 블록이라는 게 있죠. 테이블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보다 보면은 연령별, 계층별 인구 구성비라는 데이터가 있네요. 자,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1990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연령별로 비율이 나타나는 데이터네요. 이런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눈에 보기가 참 힘들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차트 제공해 줍니다. 엔트리에서. 차트로 어떤 데이터들의 시각화 시켜주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서는 어떤 0에서 14의 세, 그리고 유아에서 아주 청소년까지 낮은 나이와 어떤 노인의 인구, 그 추이를 선택을 해서 그래프로 시각화한 거죠. 자, 그럼 이 테이블을 잘 가져오고 왔으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고요. 데이터와 관련된 이 테이블과 관련된 많은 블록들이 생겨났네요. 그죠? 자, 우리가 언제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쭉 계속 이렇게 노인의 인구 비율이 늘어났구나. 근데 고령화 사회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의 7% 이상이 되는 그걸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리고 14%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고령 사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21%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제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나? 6.6%, 6.9%? 이때 아마 2019, 2000년부터 7%가 넘어서네요. 자, 2000년부터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데이터를 한번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라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로 실제로 보여준다면 더욱 보고 듣는 사람이 이해가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볼 거예요. 자, 어떤 블럭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차트를 가지고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 블럭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아까 제가 불러온 이 테이블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만의 비교, 이것만 차트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까지 한번 테스트 잘 열리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자, 아주 텍스트를 잘 읽어주고 인공지능 블럭이 텍스트를 잘 읽어주고 있고 그리고 차트까지 테이블 가져온 테이블의 차트까지 잘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요 차트를 바로 또 닫으면 바로 닫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줄게요. 몇 초 기다려 줄까요? 한 4초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이블 차트 창을 닫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차트 창 닫고 나서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려면 요 코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제가 활용해 볼 건데요. 요 두 블럭이 계속 사용되고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뭐를 활용하면 좋으냐면 요 함수를 통해서 함수로 만들어서 요 두 블럭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나 오늘은 함수 만들기를 실습해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함수 만들기를 배워서 활용해 보시면 더욱더 굿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떤 내용?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고령화 사회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우리가 하나 칠판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내용을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칠판에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 즉 판사하는 내용을 표현해 주려면 글상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글상자라는 걸 아무리 봐도 메뉴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글상자는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려면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에도 역시 글상자가 없죠. 하지만 위쪽에 보면 파일 올리기, 세로 그리기, 글상자라는 게 있네요. 자, 이 글상자 여기에서 가지고 올 텐데요. 글씨체는 이렇게 한번 나눈 고딕체 그대로 두고 기본 세팅 설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한 줄 쓰기와 여러 줄 쓰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여러 줄 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줄 쓰기 여기에서 초기 세팅되는 텍스트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한 줄 쓰기와 여러 줄 쓰기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한 줄 쓰기 하면 텍스트를 길어지면 한 줄로 계속 되고 그 텍스트의 크기를 크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했을 때 텍스트 크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러 줄 쓰기로 했을 때는 항상 그 어떤 크기를 고정화시킨 상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용하기 딱 누르면 위에 이만한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이 고령화 사회에 글상자가 나타났는데 요 크기를 칠판에 맞게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고령화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기에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 글상자가 그 순간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호를 줘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죠.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해요 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해요.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호를 줘야 된다 했습니다. 신호는 어떻게 시작이라는 요 카테고리에 신호 보내기가 있습니다. 신호 보내기. 먼저 신호를 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자, 신호를 보내라고 했는데 어떤 신호인지 없어요. 그럴 때는 속성의 신호를 눌러서 신호를 추가해야 돼. 어떻게? 신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신호니까 첫 번째라고 신호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신호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글상자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글상자가 신호를 첫 번째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거를 표현해 줄까요? 자, 이제 글상자라는 요 카테고리가 생겨 버렸어요.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이 글상자는 블럭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쓰기라고 있죠. 글쓰기. 여기에다가 그대로 뭐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정부의 지원 확대라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선생님으로 와볼게요. 늘려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거 그대로 두 번째 신호까지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러면 신호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이름 두 번째. 그러면 요 블럭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노인의 자, 지금 제가 이야기 적는 텍스트는 얼마든지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노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라고 한번 텍스트를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호 받았죠. 글상자는.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두 번째 신호를 받았으면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줘 볼까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에서 어떤 텍스트를 말풍선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으로 읽어주면서 어떤 데이터를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 인공지능을 통한 그래프와 시각화를 시켜 보고요. 그걸 통해서 또 신호를 줌으로써 다른 오브젝트에서 그 신호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주는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보았어요. 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해요. 2. 노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요 글상자 텍스트도 바뀌고요. 차트도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말하는 선생님의 어떤 말하는 게 발풍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 말하기 지우기 요 버튼을 또 넣어주시면 블럭을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디버깅 활동도 생략할 수 있겠죠. 테스트만 해본 것으로. 자, 오늘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시켜 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서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엔트리의 기본 기능인 어떤 말하기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을 통해서 읽어주는 거 그리고 신호 보내고 글상자를 활용해 보는 실습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